판타스틱한 계획을 세웠어요. 제 인생에도 빛이 들어오길 기대하면서. 저는 경비원이에요. 나이는 만으로 38인데 예전 나이로는 40이죠. 집은 반지하에 살아요. 그동안 수없이 실패를 했죠. 작가가 되려고 매일 글을 쓰는데 나온 책도 없고 영화도 없고 제 이름으로 된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결혼이요? 썸도 없어요. 지난 5년간 글 써서 번 돈은 2,700만 원이에요. 연봉으로 따지면 540만 원인 거죠. 시나리오 쓰겠다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엄마한테도 다녀왔죠. 두 집에 다 가려니까 힘들어요. 고모가 결혼 안 하냐고 물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할머니한테만 들었을 텐데 신정이라 이모 할머니, 고모, 고모부까지 더해서 4단 콤보로 들었어요. 결혼 안 해? 결혼을 해야지. 하면 꼬셔줘. 엄마는 신정에 만두 빚으러 오라고 들들 볶았어요. 당직 서고 피곤했지만 귀여운 조카들 보려고 갔죠. 애들은 마샤와 곰이라는 애니메이션에 흠뻑 빠져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다 지난 일이죠. 피로를 잔뜩 안고 집에 돌아와서 좁아터진 냉동실에 만두를 구겨 넣었어요.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다가 2시 다 돼서 잠들었어요. 5시 반에 알람이 울려서 일어났죠. 오지게 피곤했는데 새해 첫날부터 루틴이 깨지기 싫어서 뺨을 치면서 일어났어요. 비몽사몽 시나리오를 쓰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로비에서 사장님과 임원분들이 새해 인사를 한다는 게 생각났어요. 새해 선물 받고 인사하다 보면 느끼는데. 자전거 페달을 세게 밟았어요. 더 빨리 가자. 더 빨리.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예, 팀장님 저 5분 정도 늦을 것 같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지각을 했어요. 경비원은 시간이 생명인데 이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뒤숭숭한 마음을 붙잡고 대기실 구석에 앉았죠.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일기를 썼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일기를 쓰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제 계획은 이래요. 꾸준히 글을 써요. 시나리오와 유튜브 두 군데 집중해서 올해 안에는 완결된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시나리오 공모전을 거쳐서 영화화 되는 건 너무 오래 걸려요. 돈도 안 되고. 소설로 쓰려고요. 책으로 출판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독자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웹소설로 쓸 거예요. 장르에 맞는 사이트에 연재를 해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조회수가 올라가요. 기존의 웹소설과 다른 신선한 소재와 작법으로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 영화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어요. 그 사이 유튜브는 점점 성장해서 구독자가 5,000명을 넘고 그동안 쓴 대본이 모여서 에세이로 출간되죠.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서울과 제주를 중심으로 독립서점에 발품을 팔아요. 사장님들께 직접 만든 호두과자를 전달하며 제 책을 입점시키죠. 그러다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책 소개한 게 퍼져서 삽시간에 주문이 빗발쳐요. 주식에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책을 추가로 찍어내죠. 얼마 후 이름 있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알리바바 등등 전국 서점에 정식 출판돼서 인기 작가가 돼요. 빌딩에서는 유명 작가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사장님이 저녁 만찬에 초대해요. 얼마 후 일하고 있는 빌딩의 직원들의 대상으로 강연 제의가 들어오고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채로 대강당에서 강연을 하죠. 몇 년 후 웹소설은 영화화가 확정돼서 원작자로 이름을 올려요. 그 사이 저는 직접 제작이 가능한 저예산 시나리오를 써요. 유튜브 구독자는 5만 명을 넘기고 대본은 2권이 더 출간돼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요. 시나리오 작업이 끝나고 독립영화 제작 지원을 받아 배우 스텝을 꾸린 뒤 촬영 준비를 마쳐요. 이 무렵 경비원을 그만두죠. 영화감독의 꿈을 안고 입사한 지 10년 만이에요. 그리고 영화를 찍어요.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목을 받고 봉준호 감독님은 인상 깊은 영화라고 언급을 해요. 영화제 뒤풀이 현장에서 수많은 감독 배우님들이 저에게 악수를 청해요. 한편 영화화하기로 한 웹소설은 제작이 무산되고 제가 직접 연출을 맡게 돼요. 몇 년 후 이 영화로 청룡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고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돼서 영화감독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죠. 유튜브 구독자는 100만이 넘고 꿈을 이룬 한 청년의 감동 스토리에 성지순례 오는 댓글들이 창을 가득 메워요.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해요. 예식장엔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102살이 된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줘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주변 지인에게 인사를 시키고 대학생이 된 조카는 친구들에게 준다며 사인을 부탁하죠. 1년 뒤 아이를 낳아요. 아이는 아내를 닮아서 아주 예쁜 딸이에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한동안 영화를 못 찍어요. 딸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죠. 매일 아내와 딸과 지지고 볶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그 순간을 감사하면서 고난을 즐기죠. 어느 날 식당에 간 전 식구는 다른 손님들 틈에서 밥을 먹어요.
아이는 5살이 됐고 아내는 만삭이에요. 갈비를 잘라서 딸에게 먹여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숟가락을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밥풀을 튀기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손님 앞에서 정중히 사과를 해요. 아이는 얌전해지고 저에게 갈비를 먹여줘요. 저는 20년 전 어느 식당에서 본 장면을 혼자 회상하면서 감상에 젖어요. 세월은 흘러서 할아버지가 돼요. 바다가 보이는 집 거실에는 몇 개의 트로피와 기념사진들이 진열돼 있죠. 할머니가 된 아내의 생일을 맞아 자녀들이 놀러와요. 딸은 25살이고 아들은 20살이에요. 아이들은 아내 몰래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죠. 저는 이 짧은 영화의 총괄 감독이에요. 소파 밑에 숨겨놓은 선물이 걸릴까봐 조마조마해요. 다행히 배우들의 열연으로 이벤트는 성공하고 눈물을 훔치는 아내를 보며 아이들과 저는 하이파이브를 해요. 맛있는 저녁을 먹고 모두 집으로 돌아간 현장을 로봇 가정부가 치워요. 밤이 되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저와 아내는 씻고 잘 준비를 하죠. 침대에 누워서 시시콜콜한 얘기로 밤이 깊도록 수다를 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개를 캐러 가보자고. 요새 조개도 얼마 없대. 바닷물이 너무 많아졌어. 아내는 말이 없어요. 아, 그리고 내일 기억나지? 만두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늦게 가면 못 먹어. 일찍 가서 기다리자고.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어요. 조용히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에 들려요. 저는 깨지 않게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에서 내려와요. 좀처럼 잠이 안 오는 저는 거실로 나가서 진열장에 놓인 트로피와 사진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까마득한 옛날 어느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지난 날을 떠올리죠.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버틸 거예요. 일기를 마치고 근무를 서러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멋진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버젓한 웃음으로 서로의 새해를 축하해요. 언젠가는 저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꿈을 이룰 날이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심하겠죠. 그건 꿈이잖아. 그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꿈을 이루려면 한 군데 집중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 나이가 들어도 저 세상에 가도 제 꿈은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꿈에 희망을 주겠죠. 어떤 결말도 비극은 없어요. 제 계획에 비극은 없어요. 앞으로도 꿈을 믿으면서 저만의 속도로 갈 거예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시나리오를 쓰고 경비원으로 출근해 에세이를 쓰고 글쓰기 레슨을 하면서 열정을 나누는 일상. 할머니와 엄마를 챙기고 가끔 조카들도 보러 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이어가는 게 당장의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반짝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 있겠죠. 어때요? 판타스틱하지 않아요?